좀 잘라가는 이유가요. 같이 이어서 가면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아까 저 이제 협착증 디스크 운동막 비슷하게 섞여 있고 그런데 이제 치료도 같이 막 하면 지금 협착증 치료 말씀하는 건가 아니면 디스크 얘기하는 건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그냥 디스크 협착증 같이 묶음그려서 치료가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재미로 보시면 돼요. 이제 본인이 환자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집안에 아시는 분이 환자일 수도 있으니까 상식을 쌓는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쉬라 물리치료도 해주고 약을 줍니다. 근데 이제 약을 드리면은 많은 환자분들 중에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거 지금 단순 진통제 아닙니까? 진통제만 안 먹을래요? 라고 하신다는 디스크가 아픈 이유는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염증 세포들이 있고 신경이 부어서 아픈 거거든요. 그거를 줄여주는 게 소염 효과입니다. 진통 소염제거든요. 그래서 이 소염제도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척추 협착증에는 신경전이 완화제나 그다음에 혈액순환 개선제도 같이 처방을 하기 때문에 약은 가급적 처음에 아플 때는 먹는 게 좋고 바짝 먹어서 통증을 좀 줄여놓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좀 띄엄띄엄 아플 때마다 좀 드시면 괜찮다 설명드리고요. 또 이제 약 먹으면은 정형외과들 약 먹으면 속 아픈 것도 있겠고 또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위염보요제 같은 걸 잘 처방을 하면 될 거고 부어요, 살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못 드시는 어머님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이유는 진통소염제는 몸에 소염제, 몸에 소디움, 나트륨을 염분을 머금게 하기 때문에 물이 머금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체중도 붓게 되거든요. 이제 소염제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효과도 좋은 약들을 좀 테스트처럼 조금씩 먹어서 찾아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차단술은 이제 허리에다가 우리가 시험이라고 방사선을 보면서 바늘 꽂아서 신경 주변에 위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약물을 뿌려주는 치료예요. 디스크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 비용적으로도 다른 치료들 비해서 이제 가성비가 뛰어난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그 약품이 스테로이드가 들어가거든요. 뼈주사라고 이제 할머니들이 얘기도 하시고.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는 아까 진통 소염제, 가장 강력한 소염 물질이에요. 염증을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코로나가 처음 발병했을 때도 이제 사망률을 줄이는, 폐 염증을 줄이는 치료제로 제일 처음 나왔던 게 스테로이드였거든요. 덱사메타손. 그래서 이런 이제 약물을 넣어주는 게 효과적이다. 근데 이제 뼈주사가 보통 놓으면은 1년에 2번, 3번까지만 놓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너무 많이 맞게 되면은 이제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스테로이드를 이제 길게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피부과 약들이 스테로이드가 많고요. 건선 두드러기,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쓰고 한약에도 조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혈관이 붓고 피부가 얇아지고 당뇨가 있으시면 당 수치가 올라가고 호르몬 때문에 생리변화 그리고 골다공증 여러 부작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고관절이 뼈가 썩는 무혈성 대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도까지 부작용이 생기려면은 주사를 1년에 10번, 15번 이렇게 많이 맞으시는 경우고 1년에 2번, 3번 맞는 걸로는 전혀 부작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얼마나 자주 맞아야 되나요? 1년에 2-3번. 견인 도수 치료, 아까 견인은 이제 혼자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병원 가면 이제 견인 치료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땡기기도 하고 물리치료사가 직접 당겨주기도 하고 도수 치료라는 말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을 하고 거기에 정보를 받은 물리치료사가 내가 꼭 허리뿐만 아니고 어깨, 무릎 다 이제 그 관절을 스트레칭하고 근육을 마사지를 하고 통증이 어느 정도 좋아지면 거기에 맞는 좋은 운동법을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는 병원에서 하는 퍼스널 트레이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술, 수술도 좀 궁금하실 수 있어요. 병원 가면은 이런 얘기를 듣는데 뭔지. 그래서 허리 시술이라는 게 사실 정확한 용어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병원들에서 이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얘기가 용어가 생긴 거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정의를 해보자면은 전신 마취 없이 부분 마취로 당일 활동이 가능한 치료. 여기에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신경성형술, 풍선 확장술이 있고, 뭐 그거 말고도 되게 많거든요. 뭐 이렇게 추간권 확장술, 고주파 수액 성형술 뭐 다 있지만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가장 효과가 괜찮은 건 신경 성형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걸 언제 하느냐? 아까 신경 차단술 되게 좋은 치료라고 했는데 그걸로 많이들 낫지만은 안 낫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수술하기 싫어.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그레이 존, 수술까지 아직 가까워 싶지 않을 때 시술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뼈로 얇은, 얇지 않아요. 두꺼운 바늘을 꽂아요. 꽂고, 이제 저기 보이는, 카테터를 이제 길다란 거를 꼬리뼈를 통해서 넣은 다음에 척추까지, 허리까지 도달을 해서 저기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위, 원하는 위치, 여러 군데 한꺼번에 도달해서 마찬가지 이제 척추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물을 주고 나오는 치료가 이제 성형술이고요. 그 카테터 팁에다가 풍선을 달아서 우리가 확장시키고 다시 줄여준 다음에 약물을 뿌려주면 공간이 조금 더 형성되니까 풍선 확장술이라는 치료도 있지만은 사실 신경성형술하고 효과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척추 쪽으로 이제 관이 들어가서 우리가 약물을 뿌리는 모습이고요. 신경성형술의 장점은요, 수술만큼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받고 당일 활동, 뭐 퇴원 다 가능하고, 그러니까 뭐 잘못될 일이 별로 없다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신경 차단술처럼 우리가 뭐 디스크를 제거하고 협착증을 없애고 뭐 이러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재발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집에 가서 관리가 좀 잘 안 되면 재발이 좀 잦은 거가 비싼데 재발이 되니까 좀 마음 상할 수가 있는 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사이, 요즘 이제 그 배 수술할 때 복강경 많이 하잖아요. 어깨도 관절경 수술하고, 뭐 간이나 맹장 같은 거, 암조직 떼내는 것도, 맹장 수술도 구멍 뚫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척추도 이렇게 내시경으로 수술과 같은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구멍을 하나만 뚫는 이런 내시경 방법이 있고, 환자는 전신 마취 안 하고 피부 마취만 해요. 이렇게 엎드려 누워있으면은 피부 마취하고 저기서 보이는 것처럼 볼펜 10만원 두께의 통을 쭉 넣습니다. 디스크까지 부활한 다음에 아까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 동영상처럼 디스크 조각을 찾아가지고 잡아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 뭐 바로 활동 가능하고, 우리 비디오 보면서 저렇게 좀 뽑아내는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디스크 덩어리도 내시경으로 우리가 뽑아낼 수 있고, 그리고 또 요즘 많이 하는 치료 중에 이제 협착증까지, 한쪽으로는 카메라를 넣고 한쪽으로는 이제 원래 수술할 때 쓰는 기구들을 넣어서 협착증 뼈 황색인대 제거하는 수술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양방향 척추 내시경입니다. 내시경은 비교적 1990년대부터 이제 발달이 되어 치료고, 그 전, 그리고 사실 지금도 가장 많이 하고 교과서적인 치료라고 하는 거는 미세 현미경 수술이에요. 현미경은 진짜로 이제 현미경을 대고, 우리가 이제 피부 절개를 작게 해놓고 사람 몸이 깊이 있잖아요. 그리고 디스크가 깊이 있는 걸 보려면은 밝은 빛을 비추어야 되고, 확대를 해가지고 보면서 수술을 하는 거고요. 이제 뒤쪽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신경이 먼저 만나게 되고, 신경을 젖히고 앞에 있는 이제 디스크 조각을 뽑아내는 게 미세 현미경 수술입니다. 후공 절제술, 이제 그 신경으로 도달을 하려면은 뼈도 조금 갈아내고 관절을 다치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황색인대도 제거하고 이제 신경을 이렇게 노출을 시킨 거고, 저 신경을 젖히면 이제 디스크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공 절제술 후 신경을 본 다음에 제가 젖히는 사진이고요. 이렇게 요즘은 레이저도 써요. 그래서 레이저로 이제 그 우리가 위치한 부분을 갖다가 기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디스크에 구멍을 내준 다음에 디스크 조각을 포셉으로 잡아서 뽑아내는 겁니다.
뭐 바깥에서 보이는 디스크 조각은 이렇게 보이고 수술 전에 있던 디스크가 없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디스크, 협착증 같이 신경 많이 누르고 있었는데 잘 제거돼서 신경이 수술 후 사진을 보면은 신경도 동그랗고 뇌처스액도 잘 보이고요. 다발 저것들이 수술 전 사진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꽉 물려 있어가지고 뭉쳐가지고 안 보이던 것들이 왼쪽이 정상입니다. 이제 저 정도로 이제 펴지는 게 이제 우리가 수술로서 얻을 수 있는 결과고요. 마찬가지 협착증 있어서 잘 신경이 안 보였지만은 수술하면은 신경이 원상 복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진 좋은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어쩐 수술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환자분 이제 수술하셔야겠는데요 라면은 열의 아우건이래요. 허리는 수술하지 말라던데 하면서 이제 눈을 피하시죠. 그리고 다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저는 뭐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그만큼 허리 수술이 좀 무섭고 잘못됐을 때의 그 후유증이 큰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수술했던 분들 중에 결과가 좀 안 좋았던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척추 수술만의 그 특성도 있어요. 이게 하나 잘 고쳐놔도 다른 부분이 또 망가지면 내가 아직 허리가 아픈데 아니면 고쳐진 허리 디스크가 좀 그 아무 불편함 같은 것들이 이제 구전처럼 얘기하지만은 사실 아까 전 사진처럼 고쳐놓으면은 정상인도 되고 정말 불편 없이 잘 사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제 이건 또 제가 하나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비수술 치료 병원들의 마케팅도 좀 일조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병원들이 많아요. 한방병원도 있고 뭐 시술 전문 병원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수술이 안 되거든요. 수술실이 없고 수술하는 의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디스크라는 병은 10명 중에 7, 8명이 자연적으로 나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 쉬고 염증이 가라앉게끔 하면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수술 치료를 하기 되게 좋은 질병이에요. 가만히 옛날 치료는 뭐였냐면은 저 교수님들이 허리 디스크 마비 환자도 어떻게 치료했냐면은 3달을 입원시켰어요. 병원에 못 걷게 했어요. 누워있으라. 그래가지고 진짜 20살짜리 젊은 여자가 이래가지고 그 병실에서 애를 낳은 적도 있고 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누가 병원에 아까도 이렇게 뭐 조금만 치료받아도 이렇게 힘든, 그러니까 병가 내고 이런 게 하기가 힘든 세상인데 좀 세상이 좀 달라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빨리빨리 이제 환자분들의 니즈는 좀 빨리 고치고 뭐 이런 거가 있다. 뭐 이렇게 된 거고 아무튼 간에 이제 다시 또 얘기 들어오면은 그런 이제 마케팅, 이제 척추는 수술하는 거 아니다. 맞는 얘기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퍼진 거가 이런 좀 선입견을 좀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허리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언제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주에서 6주는 무조건 기다리고 그 사이에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약도 먹어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뭐 정말 힘들면 시술도 해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하는데 하고 났을 때의 증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협착증은 30분은 걸을 수 있어야 돼요. 힘들어서 30분을 못 걷겠다. 5분 걸으면은 쉬어야 된다. 버스도 한 정거장 못 걸어간다. 이거는 버티고 살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치료는 해야 됩니다. 주사를 맞든 시술을 하든 수술을 하든. 그다음에 디스크 환자분들이 이거는 이제 본인이 찾아오는 거죠. 내 잠도 못 자겠고 직장 생활을 못하고 침대에서 못 나오겠고 뭐 생활이 안 돼요. 뭐 이게 계속되면 어떡합니까? 결국은 우리도 이제 치료를 열심히 해보지만은 안 된 경우는 수술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디스크 조각 뽑아내면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치료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괴롭다라고 하면 수술하고요.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경우 하나 또 있습니다. 마비됐을 때. 아까 발가락, 발목 안 움직이고 힘 빠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6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수술을 합니다. 척추 협착증은 우리가 더 많이 걸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오래 살려면은 걸으셔야 된다. 걸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어떤 치료가 됐든 뭐 척추 협착증 수술이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위험하시더라도 요즘 수술이 작고 간단해서 충분히 이제 견뎌내시고 더 좋아지게 걸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80, 90대신 분들도 수술 받으세요. 받고 이제 걷게 되면은 그 협착증으로 말고도 다른 이제 당뇨, 뭐 혈압, 뭐 생리병 같은 것들 다 좋아지고 욕창 뭐 이런 것들 좋아지면서 우리가 수명을 늘리는 수술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디스크가 망가진다고 했잖아요. 디스크가 망가지면은 이게 척추뼈가 앞뒤로 흔들거든요. 이게 척추 불안정증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심해지면은 앞으로 더 미끄러지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미끄러진다. 근데 그 신경이 바로 뒤에 있잖아요. 신경이 눌리게 되겠죠. 그래서 허리도 아프지만 다리 저림도 생기는 게 척추 전방 전이증이고 척추 전방증 전이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척추 분리증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빨갛게 반복적인 외상이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저 부분에 뼈가 없는 거예요. 금이 간 거죠. 그러면 앞에 뼈하고 뒤에 뼈가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고 앞으로 이제 더 밀리게 되면은 병을 우리가 척추 분리증에 의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것도 증상이 별로 없으면 우리가 뭐 치료 안 받고 살아도 되지만은 이제 전이증이 심해지면서 신경이 눌리고 다리가 저리면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받는 치료는 이제 나사못을 핀을 고정한다라고 소위 말하는 척추 유압술입니다. 안 좋은 디스크를 제거하고요. 이제 흔들흔들거리고 주저앉고 앞으로 밀리는 걸 갖다가 원래 모양대로 정복을 해서 거기다가 뼈를 담은 인공 케이지를 받치고 뒤에서 나사못을 넣어서 안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뼈는 한 뼈가 됩니다. 정형외과 병들은요, 움직여서 아픈 관절을 갖다가 굳혀버리는 수술을 전통적으로 많이 해요. 손가락, 지금은 무릎에 인공관절이 생겨서 굳히는 수술까지 잘 안 하지만은 예전에 많이 했고, 지금도 발목은 관절염 심하면은 아예 굳혀버립니다. 손가락도 관절염 심한 분들은 안 움직이게 해요. 이게 아이러니하게 안 움직이면은 안 아파요. 근데 이제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은 얘를 굳히면은 얘가 이래야 될 걸 갖다가 위하고 아래 디스크가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유압술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위아래 디스크가 망가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인접분절 질환이라고 부르고 그 척추 유압술도 이제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 현미경 수술보다 수술 시간도 길고 피도 많이 나고 회복하기 힘들고 거기다가 길게 봤을 때 인접분절 질환도 있기 때문에 뭐 가급적 이제 꼭 해야 되는 경우에만 우리가 이제 수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제 수술 사진 보면은 너무 좋아요. 어긋나 있는 뼈를 갖다가 원래 모양대로 정복을 하고 인공뼈 나사목 고정했더니 좋아졌죠. 저 부분 이 수술이 가장 완벽한 수술이에요. 움직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신경저림도 좋아지고 여기도 보면은 신경이 이제 이렇게 국수다발처럼 내려오는데 여기서 와글와글 이제 다 뭉쳐있죠. 이걸 갖다가 원래 모양대로 맞춰주고 뒤에 풀어주고 신경이 이제 잘 떨어지고 편해집니다. 옆에서 보면은 나사가 이제 2개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앞에서 보면 이제 나사가 4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뭐 척추를 왜 유압시키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움직이면은 움직이지 않으면은 통증도 없다. 약간 이유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거의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할 건데 이제 디스크하고 협착증 예방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디스크 운동 이런 협착증 운동보다요 나빠지게 할 수 있는 동작들을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숙이고 무거운 거 들고 다치고 무리하고 운전 오래 하고 이런 동작들을 안 하는 게 1번이고요. 내가 운동을 해서 좋은 자세를 해서 교정하겠다가 아니고 다칠 만한 상황을 피하는 게 우리가 병을 예방하는 척추질환을 예방하는 1번이고 그 상황에서 몸이 좋은 컨디션에서 이제 우리가 코어 운동, 걷기 운동 이런 것들 특히나 이제 여러 코어 운동들은 이제 저희 설명 강의에서 보셔서 너무 빨리도 지나가고 복잡하기도 하고 뭘 해야 되는지 헷갈리고 하지만은 그냥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30분 꼭 걸어야지. 내일도 걸어야지.
컨디션 좋으면 주말에 1시간 걸어야지.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걸어야지. 이런 좀 생활에 루틴으로서 걷는 거를 좀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허리 질환들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강의 시간이 35분. 강의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거 다음 시간에 이제 목 디스크 할 거거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번 해주세요. 같이 봐요 원래. 그래서 정형외과가 되게 좋은 과거든요. 정형외과가 걸쳐 있어요. 사실 정형외과에서 류마티스 내과도 원래는 옛날에 정형외과가 보던 건데, 근데 지금 류마티스 선생님들이 너무 공부 많이 하시고 좋은 약도 있어서 이제 정형외과가 좀 손대기가 어려운 분야가 됐고, 또 손 부분은 성형외과가 같이 수술해요. 대학병원 가면은 수지접합, 손 기형 수술하는 거는 성형외과에서도 하고 정형외과에서도 하고, 척추는 이제 신경외과에서도 하고 정형외과에서도 하고 하는데 차이가 없다라고 해야지만은 대학병원에 가면은 이제 정형외과는 이제 레지던트 때부터 뼈를 붙이고 나사를 받고 이러는 거를 이제 많이 하게 하다 보니까 아까 보여드린 척추 유합술, 그 층반증 수술이나 나사를 여러 개 넣어서 허리가 꼬부랑 허리 된 거를 펴는 수술을 교수님들이 이제 대가가 되셔가지고 많이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신경외과는 왠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이니까 신경외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이제 미세 현미경 수술, 디스크 감압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집중적으로 한다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기술이 이제 정점에 다르면은 우리가 다 정상에서 만나듯이 그런 거는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강의 가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김연아 선수의 올바른 앉는 방법, 김연아 선수의 워킹 이런 거 찾아가지고 해봤는데 있어요. 이렇게 팔꿈치 해가지고 바르게 앞을 바라보 아픈 15도를 내려다보면서 편안하게 걷는다는데 좀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헬스장도 가고 바깥에 동네에서 걷고 이러는 것도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러닝머신은 바닥에 쿠셔닝이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나무 바닥을 걷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도 하고 러닝머신의 또 단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정 속도로 계속 걸어야 되기 때문에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이럴 때 잠깐 쉬거나 이런 거 없어서 오히려 부상이 좀 있을 수 있다. 동네 산책은 사실 어떤 좋은 자세 이런 거 꾸부정하게 걷는 것만 아니라고 하면은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가족끼리 얘기하면서 아니면 혼자 그냥 생각하면서 그냥 적정 속도로 걸으면 되는데, 헬스장에서 한 3에서 4 속도 정도? 그냥 내가 힘들지 않을 정도, 그냥 약간 숨이 차거나 힘들지 않은 정도로 그냥 편안하게 1시간 걸으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특별하게 우리가 걷는 방법을 배워야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연적으로 아물어요, 선생님. 우리 몸은 너무나 완벽하게도 우리 몸에 빈 곳을 두지 않아요. 빈 공간을 안 만들고 다 차들어갑니다. 그래서 섬유륜도 찢어진 거는 한 달 지나면 아물고, 정확하게는 6주에서 3개월까지는 보호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허리 보호대는 보통 한 달만 차고, 허리 보호대를 차는 이유는 숙이는 동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강제로. 그래서 그게 잘 아물게끔 하는 거고, 또 많이들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디스크 조각 뽑아내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게 그 디스크는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될 공간이 아닌 신경관에 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나를 아프게 하는 디스크이기 때문에 걔를 다시 어떻게 살려주고 이럴 건 아니고, 걔는 이제 제거를 해서 안 아프게 할 거고, 디스크가 재발되면은 3번 수술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뽑아냈는데, 우리가 뽑아내는 건 튀어나온 조각만 뽑아내거든요. 안에 원래 정상 디스크가 95% 남아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안 남은 상태에서 다시 삐죽고 나올 수도 있고, 3번 정도 재발하게 되면은 디스크도 이제 많이 안 남죠. 그러면 이제 그게 허리가 아픈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허리가 아픈 경우가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있어요. 그거는 디스크 부족증이라고 해서 무서워서 수술을 안 받을 게 아니고, 사실 수술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엉덩이 다리가 너무 저려서 수술을 이제 생활이 안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뽑아내고 나면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1년 고생한 사람도 있어요. 무서워서 안 하고 있다가 젊은 친구가 수술 받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되게 허탈해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참았지? 이게 무섭다고 하고, 제가 보는 환자들, 디스크 수술 환자들은
정상인입니다. 그냥 다 잘 걷고 뭐 운동, 축구, 뭐 골프 다 원하는 거 할 수 있고 괜찮은데 이제 그 중에 좀 이제 뭐 20명 중에 뭐 1명 정도는 나 허리가 좀 뻐근해 불편해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저도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가 있어서 괴로운데 저는 스탠딩 책상 써요. 그래서 이제 뭐 집에서 책을 많이 보기 때문에 책을 볼 때도 사실 서서 걸으면서 보거든요. 힘들면은 좀 힘들면 앉지만은 서서 걷고 보고 뭐 직장에서도 요즘 보면은 책상 위에다가 얹을 수 있는 스탠딩 책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 올려가지고 서서 작업하고 다시 내려서 힘들면 또 앉아서 하고 이런 것들이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얼마나 좀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 상황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몸 아픈 거는 내가 아파서 병원 입원하면은 과연 우리 직장 동료 중에 몇 명이 병문안으로 올까 나중에 그 생각하면은 눈치 볼 게 아니고 내가 몸이 최대한 안 아프고 건강할 수 있는 선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저는 스탠딩 책상이 되게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스크 쓰신 분이 복화술처럼 얘기하는 줄 알고,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본인은 이제 뭐, 죄송스럽지만은, 괴로울 수 있는 무딘이지만은, 제가 환자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아픈 사람이 더 괴로워요. 무디고 감각 없는 건 사실, 내가 일하고 딴 거 집중하다 보면은 모르고, 여러 가지 척추 질환 증상들 중에서는 그나마 나은 거고요. 그 다음에, 발가락 끝이 허리에서 제일 멀잖아요. 수술하고도 제일 안 돌아오는 부분이에요. 신경이 이제 살아나는데 마비가 된다면 살아나는데 하루에 0.1mm씩 살아나거든요. 이게 여기 끝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1년, 2년 걸린다고 보는데 끝까지 다 잘 살아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 끝 증상을 병원에서 고쳐주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렇게 불편하신 거 아니면은 우리가 이게 막 이제 뭔가 벼룩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우는 것처럼 막 덤벼드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증상들은 조금 이제 받아들이시고 적응하시게끔 설명을 드립니다. 디스크나 뼈로 인한 눌림이나 척추 압박골절로 인한 이제 신경 압박이나 모든 척추 질환에 이제 치료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환자들도 꼭 알았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뾰족하고 아무리 많이 신경을 누르고 있고 디스크 덩어리가 커도 치료는 증상으로 해야 됩니다. 별로 안 아프시고 생활이 좀 적당히 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수술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지는 않고요. 정말로 뼈가 너무나 뭐 조금 튀어나와 있거나 뭐 한데도 증상이 맞아 떨어지면서 너무 아프다라고 하시면은 수술을 할 수 있어요. 뼈 조각도 뒤에서도 제거하고 옆구리로도 들어가서 제거할 수도 있고 방법은 다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꼭 수술적으로 지금 제가 너무 수술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약을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경차단술 주사를 그 부분에다 놔서 덜 아프게 해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사모님이 얼마나 불편하신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좀 봐서 우리의 목표는 통증을 경감시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됐나요? 또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수술이 지금 주사 치료도 해보셨고? 주사 치료는 안 해봤어요. 주사 치료를 해보십시오. 주사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네. 일시적이라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주사 한 번 맞아서 평생 괜찮고 1, 2년 괜찮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뭐 전자제품을 하는 것처럼 병원에 와서도 치료를 받기 전에 이제 개런티를 원하시긴 하는데 그거 안 돼요. 우리는 효과가 있을 만한 치료를 이제 의사 판단하에 권장을 해드리고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치료를 하는 거고 좋은 사람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인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불편하다라고 하면 약으로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주사 맞는 거예요. 주사로 안 된다라고 하면은 시술도 할 수도 있고 수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단계별로 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즐거운 브레이크 타임이 온 것 같으니까 쉬고 전방에 뵙도록 하겠습니다.